알레르기 기전이 늘 잠복하고 있는 환자는 이른바 흔히 알레르기 체질이다, 그렇게 만성화되었다. 항원에 노출되지 않아도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두드러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과도한 스트레스에 따른 두드러기는 3차 성격 또는 다음 성격과 소장 전격을 적용한다. 바람의 파이터라는 그 만화 또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 바람의 파이터는 일본의 저 유명한 최배달 선생의 그 일대기거든요. 그걸 방학기라는 화백이 만화로 엮은 게 바람의 파이터고요. 그리고 아마 또 같은 제목으로 소설도 나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최배달 선생이 젊었을 때 막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이 패망한 직후 미군이 주둔했는데, 미군들이 젊은 아가씨들을 희롱하고 젊은 아가씨들을 강제로 데려가고 그러한 행패부림이 많았대요. 그때에 미군을 패서 여자를 구한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원래 기운이 장사고 무술이 아주 대단한 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미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5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그 500원짜리 동전을 엄지와 검지를 딱 쥐고 꺾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꺾고 나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꺾어요. 그리고 온몸에 지금 혈관이 확장됐어요. 그걸 그냥 막 힘주니까.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처럼 두드러기가 나더라. 그런데 몹시 분노했을 때도 그와 같은 두드러기가 나더라. 몹시 분노했을 때도.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과로가 두드러기를 유발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누구를 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3차 성격과 다음 성격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소장 전격을 겸용하는 겁니다. 림프구 부종이 확정된 습열의 환자는 대장 전격을 적용해야 하며, 그러니까 몸에 열기가 많아, 난로 같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두드러기가 또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습하고 열기가 많은 사람, 여기를 만져봤을 때 이하의 핵이 만져지면, 그러면 이때는 대장 전격을 써야 되는데요. 그거 아세요? 한여름에 몹시 더울 때도 찬물에 손만 담가도 막 두드러기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한냉성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한냉성 두드러기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사이프로헵타딘 하이드록시진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두드러기를 가라앉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약은 어떤 약이냐면, 특히 사이프로헵타딘은 향정신성 의약품이기도 하면서 그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면 식욕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 막 먹는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어린이 영양제에 그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믹스에서 나온 옛날엔 그런 어린이 밥맛 나게 하는 약으로 출시된 적도 있어요. 지금은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양제는 없어졌지만, 그런데 아가씨들이 그 약만 먹으면 밥이 땡기니까 살이 쪄. 아니, 그러니까 그 약을 안 먹지? 알레르기 증상 나타날 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찬물에 손만 담가도 한여름에 막 두드러기 난다니까. 이때는요, 대장 성격 쓰면 원인 치료가 됩니다. 알레르기 기전이 늘 잠복해 있는 환자는 발병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환자 개개인에 따라 맞춤형 요법을 적용해야 하며, 신미패독산, 과립으로 나와요. 과립. 신미패독산, 과립 등을 장복하여 체질 개선을 시켜줘야 한다. 두드러기 하나만 놓고 봐도 이렇게 복잡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의과학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왕초보 여러분. 남에게 도움 주는 것은 의학을 철저히 공부한 이후에 적용하시고, 우선 내가 당장 아프다? 그러면 교재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교재가 있어요. 그러면 나 지금 허리 아파요. 그래요? 책 펴놓고 전화하세요. 그러면 책을 펴놓고, 자, 지금 아픈 증이 책 목차에서 보면 어디에 해당돼요? 쭉 보다가, 네,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저 대장정격증인 것 같네요. 그렇죠? 대장정격 양쪽에 다 넣으세요.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 우리 애가 코피를 철철철철 흐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암침의학, 사암침자요법, 코피라는 항목만 일단 쭉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다 가늠해 보신 다음에 다시 전화 주세요. 그럼 전화가 다시 와. 한 10분쯤 후에 쭉 우선 대충 살펴보아도 우리 아이는 소건중탕증에 의한 코피네요. 그렇죠? 네, 비정격 넣으세요. 소장정격 같이 놔주셔야 돼요. 또는 비정격 넣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혈소판이 필요하니까, 지혈효소가 필요하니까 간정격도 같이 놔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이 가능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 선생님, 제가요 외근 나갔다가 막 들어오니까 우리 부장님이 코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인사불성이에요. 119 부르긴 했는데 일단 제가 응급조치 뭘 해드리면 될까요? 혹시 혈압이 높았습니까? 네. 혹시 직원들하고 회의하다가 언성을 크게 높이시고 싸우듯이 말씀하시다가 그랬대요? 그랬니? 그랬답니다. 예, 다음 승격 놔주세요. 뭐 이렇게 조언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글 올려주시고 팟캐스트에 글 올려주시고 아니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서울에서 세미나 하잖아요. 그때 오세요. 왕초보도 우선 당장 내가 아픈 것 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환자들을 직접 보살피고 있는 힐러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야말로 사암침 의학이에요. 의학, 동의학의 태멘, 처음과 끝으로서의 사암침 의학이에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사암침 의학이에요. 우리나라가 동의학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동의보감은 의학이 아니고요. 그것은 조선시대까지 한반도에서 발행한 한의학 서적, 그리고 그때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의학 서적, 동의학 서적, 그걸 한데 모아서 열람하기 좋게 엔사이클로피디아 한의학 책을 만든 거예요. 백과사전 형식으로 가나다라식으로 열람하기 좋게 집대성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거예요. 아주 훌륭한 것. 그러나 그것은 기존의 책들을 열람하기 좋게 편집한 것이고 사암침 의학은 아니에요. 우리 몸에 일어나는 생명력의 부침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의 부침에 따른 병변을 조절해 주는 의학이에요. 이건 의학이다.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귀중한 의학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기 사암침 의학 책의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